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은 한여름에 유약볕 아래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도열에 있는 대원들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정예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부동 자세를 유지하며 흐르는 땀방울조차 닦아내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은 오로지 단상 위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군기를 넘어선 맹수들의 본능적인 경계심에 가까웠다. 오늘 부임하게 될 신임 팀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부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 내용은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의구심과 불만에 가까운 웅성거림으로 대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열의 가장 앞줄 부사관들의 중심에는 상사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180cm가 넘는 거구와 훈련복 위로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근육을 과시하며 주변을 압도하는 흉폭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10여 년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의 훈장이자 자부심이었고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오만함을 감추지 않은 채 삐딱한 시선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강도진에게 있어서 지휘관이란 자신보다 더 강한 무력을 지닌 존재여야만 했기에 본부에서 내려온다는 젊은 엘리트 장교에 대한 반감은 이미 그의 표정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멀리서 지휘관용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연병장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침묵이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고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으로 일제히 쏠렸다. 차량이 단상 옆에 부드럽게 멈춰서고 운전병이 뒷문을 열자 흙먼지가 이는 바닥 위로 광이 번쩍이는 전투화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어서 날렵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한 장교가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강도진을 비롯한 몇몇 고참 부사관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차에서 내린 인물이 그들이 상상했던 거친 인상의 남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왜소하고 창백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제2팀장 이지연 대위는 707특임단 역사상 최연소 여성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살인적인 훈련을 견뎌낸 군인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펜을 굴리는 행정장교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냉정할 정도로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묘하게 이질적이고 서늘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은 크지 않았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지면을 박차는 소리조차 규칙적이고 절제되어 있어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장치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지연 대위가 단상 중앙에 서서 대원들을 내려다보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맨 앞줄부터 뒷줄까지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긴장감을 느꼈지만 강도진만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저런 계집애가 감히 자신과 같은 베테랑들을 지휘하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고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비틀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이크를 잡은 이지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차가워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음성은 연병장의 뜨거운 공기를 단숨에 식혀버릴 듯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장황한 인사말이나 감상적인 포부를 늘어놓는 대신 오로지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며 자신의 부임을 공식화했다. 본인은 오늘부로 707 특수임무단 제2팀장으로 명받았다. 내 명령은 곧 법이며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즉시 제거될 것이다. 이상 그녀의 짧은 훈시는
기존의 지휘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건조함과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대열 앞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라기엔 너무나 명확하게 주변 사람들의 귀에 꽂히는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강도진은 옆에 서 있는 중사에게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 채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본부에서 꽃을 보내랬더니 독사를 보냈구만. 저런 가느다란 허리로 총이나 제대로 들겠어. 완전 독품은 암컷 뱀이 따로 없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긴장된 정적 속에서 그 울림은 파문처럼 번져나가 근처에 있던 10여 명의 대원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다. 강도진의 모욕적인 언사는 순식간에 대열의 분위기를 묘하게 뒤틀어 놓았고 몇몇 병사들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치 빠른 부사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의 눈치를 살폈다. 신임 지휘관의 면전에서, 그것도 취임 첫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관을 암컷 뱀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법 회부감이었으나 강도진은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지연이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감히 자신과 같은 핵심 전력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이지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으나 그 변화는 너무나 찰나여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의 청각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단련되어 있었기에 바람을 타고 올라온 암컷 뱀이라는 단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거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길길이 날뛰는 대신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당 목소리의 성문을 분석하고 발화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작업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지연의 시선은 정확하게 강도진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삐딱한 자세를 고치지도 않은 채 마치 들었으면 어쩔 건데 라고 묻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 젊은 여자가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거나 억지로 모른 척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지연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철임 깊고 어두워서 그 속내를 전혀 읽어낼 수 없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대치 끝에 이지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는데 이는 패배나 회피가 아니라 먹잇감을 확인한 포식자가 사냥을 잠시 유보하는 듯한 서늘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돌아 서기 전에 다시 한번 강도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마치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건조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해산. 그녀의 입에서 떨어진 마지막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대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대원들이 해산하며 삼삼오오 흩어지자마자 연병장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한 수군거림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신임 팀장의 미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강상사의 도발을 그대로 넘긴 그녀의 태도를 보며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이지연이 그저 본부의 낙하산 인사일 뿐이며 거친 특수부대의 생리를 버티지 못하고 조만간 짐을 싸서 떠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낄낄거리며 오늘 자신이 보여준 기선 제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다. 강도진은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굵은 팔뚝을 과시하듯 걷어붙이고 주변의 부하들에게 거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봤지, 눈 하나 깜짝 못하는 거. 계집애들은
원래 기가 중요해. 처음에 밟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피곤해진다고. 그는 자신의 무례함을 리더십의 일환으로 포장했고 주변의 하사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동조했지만 그들 중 일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단상 위에서 보았던 이지연의 눈빛이 단순한 겁쟁이의 그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팀장실에 도착한 이지연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인사기록 카드를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고 호흡은 일정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모욕했던 남자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집어들고 사진 속에 있는 강도진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강도진 상사, 12년 복무, 주요 작전 참가 40회, 근접 격투술 교관 자격 보유. 화려한 스펙이었지만 이지연의 눈에는 그저 썩어 도려내야 할 환부의 데이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지연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강도진의 프로필 사진 위에 붉은색 잉크로 작은 점 하나를 찍었는데 그것은 마치 저격수가 타깃을 지정하는 조준점처럼 섬뜩하게 보였다. 그녀는 암컷 뱀이라는 별명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별명에 걸맞은 치명적인 독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뱀은 사냥감을 물기 전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며 독이 퍼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법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승리에 도취해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팀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행정병이 들어와 쭈뼛거리며 결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이지연은 이미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되찾은 상태였다. 그녀는 행정병이 겁을 먹고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서류를 받아들였지만 서명하는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도진 상사에게 전달해 내일 아침 600시 전대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이라고. 예외는 없으며 지각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퇴출 조치하겠다고 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행정병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행정병이 당황하여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간 후 이지연은 책상 위의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707부대에 온 이유가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기강을 바로잡고 진정한 특수부대로 재탄생시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강도진이 자신을 뱀이라고 불렀다면 기꺼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뱀이 되어줄 생각이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에서 사냥꾼이 누구이고 사냥감이 누구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며 그 교훈은 강도진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의 막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는 내일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도진은 내무반 침상에 누워 킬킬거리며 내일 아침 훈련에서 신임 팀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일지 상상하며 잠을 청했다. 그는 그녀가 4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1km도 걷지 못해 퍼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때 자신이 도와주는 척하며 그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전대원에게 각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훈련을 받아왔으며 어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괴물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지현은 이미 기상하여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을 갖춰 입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오늘이 707부대원들에게 있어 잊지 못할 지옥의 시작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단도를 집어들어 날을 확인한 후
칼집에 꽂아 넣었고 그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제 뱀이 삘리를 풀고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이른 새벽에 연병장은 밤새 내려앉은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707 특수임무단의 막사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감싸여 있었다. 약속된 시간인 600시가 되기 10분 전부터 대원들은 이미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정렬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감보다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반발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도진 상사는 대열의 맨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시계를 힐끔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젊은 여자 팀장이 1분이라도 늦기를 혹은 군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무언의 조소를 나누었고 이 침묵의 시위가 신임 팀장의 길을 꺾어 놓을 첫 번째 단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확히 5시 59분 안개를 뚫고 나타난 인형은 강도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원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지연 대위는 규정된 25Kg 완전 군장을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였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기계적이고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헬멧 턱끈을 조인 모습에서는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절도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대열 앞 정해진 위치에 멈춰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강도진을 향해 짧고 건조한 시선을 던졌는데 그 눈빛은 마치 지각을 기대했던 상대방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지연은 별다른 훈시나 준비 운동 없이 곧바로 구보를 지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전원 산악 구보 10km 실시. 선두는 강상사가 맡는다. 뒤처지는 인원은 기록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는 단호했고 대원들은 당황할 새도 없이 강도진의 구령에 맞춰 발을 떼어야만 했다. 강도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초반부터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자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페이스를 만들어 그녀를 초반에 낙오시키려는 뻔한 수작이었다.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가 산악 코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대열은 급격한 경사를 오르며 점차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선두에서 맹렬한 기세로 치고 나가며 뒤를 힐끔거렸는데 그의 예상대로 이지연은 선두 그룹과는 다소 거리를 둔 채 중위권 그룹에서 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고 옆에서 달리는 부사관들에게 저것 봐라, 벌써 힘이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리도록 내뱉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강도진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지연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대원들의 체력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앞서가는 병사들의 발목 각도와 군장의 흔들림 그리고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통해 각 개인의 신체 능력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해야 할 부품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다. 강도진이 오버페이스로 대원들을 혹사시키며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 뒤를 쫓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구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대다수의 대원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도진 역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서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다. 반면 이지연은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호흡도 다소 빨라져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땀을 닦아내는 대신
냉정한 눈으로 주저앉은 대원들을 둘러보았고 그 시선은 강도진에게 묘한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여유는 강도진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 강도진의 괴롭힘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행정적인 영역으로 교묘하게 옮겨갔다. 작전 회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중요 보고서들이 이지연의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았고 보급품 신청 내역은 누락되어 있었으며 부대 일정표에는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어 있었다. 행정병 김하사는 이지연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는 강도진의 압박에 못 이겨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분명했다. 강도진은 휴게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지연이 행정병을 갈구거나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팀장실 안의 풍경은 강도진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지연은 행정병을 질책하는 대신 조용히 그를 밖으로 내보낸 뒤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부임 전부터 707 부대의 행정 시스템 코드를 파악해둔 상태였고 누락된 데이터는 백업 서버를 우회하여 손쉽게 복구해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강도진이 파놓은 이 유치한 함정들은 그녀에게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 그의 조급함과 수준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보타주 행위를 묵묵히 기록으로 남기며 나중에 그를 단죄할 결정적인 탄환으로 비축해 두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대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화제는 단연 신임 팀장의 무능함과 약한 체력에 대한 것이었다. 강도진은 식판을 들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 큰 목소리로 떠벌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지연이 아까 구보에서 겨우 낙오를 면했을 뿐이며 실전에서는 짐만 될 것이라고 비하했다. 여자가 도끼를 품어봐야 독사지 우리 같은 호랑이들 사이에서 뭘 하겠어. 본부 빽 믿고 온 모양인데 며칠 못 가서 울면서 집에 갈 거다. 그의 주변에 모여든 추종자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비굴하게 웃어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지연은 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모조리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공간에 존재하며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정보로서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가 강도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지, 누가 억지로 웃으며 눈치를 보는지, 그리고 누가 침묵을 지키며 불만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 식당은 그녀에게 있어 거대한 생태계 실험장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먹이 사슬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었다. 오후 훈련 시간 강도진은 사격장에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는 자신의 특기인 권총 속사 시범을 보이며 대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표적지의 정중앙을 꿰뚫은 탄착군을 가리키며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고 마치 너도 한번 해보시지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지연에게 쏠렸고 그들은 신임 팀장이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와도 같았다. 이지연은 천천히 사로로 걸어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지만 그녀는 표적지를 향해 조준하는 대신 총기 분해 결합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금속 부품들이 찰칵거리는 소리는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순식간에 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그녀는 사격은 하지 않은 채 총을 홀스터에 집어넣으며 강도진을 향해 무심하게 말했다. 총기 손질 상태가 양호하군. 사격 실력은 실전에서 증명하도록 지금은 탄약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녀는 강도진이 준비한 무대를 가볍게 무시해 버림으로써
그의 도발을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만들어버렸다. 강도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무시당했다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지연은 이미 뒤를 돌아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강도진에게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진짜 실력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팀장이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과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이 혼란을 즐기며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심리를 쥐고 흔드는 심리전의 고수다운 면모를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이지연은 다시 팀장실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도진과 연관된 과거 사건, 사고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로 작은 글씨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며 강도진이 부대 내에서 구축해온 공포 정치의 실체를 파악했다. 과거에 유능했던 부사관들이 의문의 부상으로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된 기록들이 발견되었고 그 배후에는 항상 강도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거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짓밟는 교활한 포식자였다. 이지연은 펜을 들어 노트에 몇 명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는데 그들은 강도진에게 억눌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인재들이거나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피해자들이었다. 그녀는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강도진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체스말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폴더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정보사령부 시절부터 수집해온 비공식적인 자료들이었고 이제 그 칼날이 강도진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한편 내무반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측근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구석에 앉은 몇몇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오늘 아침 구보에서 이지연이 보여준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사격장에서 강도진의 도발을 무시하던 그 담대함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강도진의 폭정에 지쳐 있었고 혹시라도 이 새로운 팀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교들을 길들여 왔고 그들을 자신의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쫓아내왔지만 이지연은 그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템포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지식이며 다가오는 합동훈련 기간 동안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짓인 줄도 모르고 더 강력하고 위험한 덫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에는 일주일 뒤에 있을 대테러 합동훈련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그 내용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로 짜여 있었다. 대원들은 웅성거려 불안해했지만 강도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지연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그가 작전 장교를 매수하여 조작한 일정이었고 실탄 사격과 고공 강화가 포함된 최고 난이도의 훈련이었다. 그는 이지연이 겁을 먹고 일정을 수정하거나 상부에 징징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지연은 게시판 앞에 서서 그 일정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뒤에서 훔쳐보고 있던 강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훈련 강도가 마음에 드는군. 기대해도 좋아 강상사. 이번 훈련은 아주 재미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고 그 순간 강도진은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사냥감이 포식자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이지연은 유유히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도진이 던진 미끼를 물어주는 척하며 그녀는 그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뱀은 사냥감이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독리를 드러내는 법이었다. 다가오는 훈련은 강도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며 이지연에게는 화려한 데뷔 무대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옥주라고 불리는 고강도 전술 훈련 주간이 시작되자 707특임단의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연병장은 발을 딛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강도진 상사는 악천후를 핑계로 훈련 강도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다며 평소보다 2배 더 혹독한 스케줄을 밀어붙였다. 그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군복과 장비가 신임 팀장의 가녀린 체력을 바닥내고 결국 그녀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울먹이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음흉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오전 내내 이어진 목봉 체조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가혹하게 진행되었는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건장한 남성, 대원들에게도 끔찍한 고통이었다. 강도진은 교묘하게 조를 편성하여 이지연 대위가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대원들과 한조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는 키 차이로 인해 그녀에게 더 많은 하중이 쏠리도록 계산된 비열한 술수였다. 대원들은 팀장이 곧 포기하고 낮아빠질 것이라 예상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 어깨 부분은 이미 피멍이 든 것처럼 보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 서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요령을 피우는 대신 호흡을 극한으로 조절하며 자신의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했다. 옆에서 함께 목봉을 들고 있던 병사들은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악착같이 버티는 그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도진은 이지연이 쓰러지지 않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조교들에게 더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라고 닥달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목소리가 작다 이 팀, 밥 굶었나. 팀장이 비실거리니까 너희들까지 상태가 이 모양이야. 그는 대놓고 이지연을 겨냥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 더욱 큰 목소리로 복창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연병장을 울렸고 이는 대원들에게 묘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산악급속 행군과 장애물 극복 훈련이 이어졌는데 강도진은 코스 곳곳에 함정에 가까운 장애물들을 추가로 설치해 놓았다. 특히 진흙 웅덩이를 포복으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에서 그는 교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지연의 머리 위로 실탄 사격 훈련용 공포탄을 집중적으로 터뜨리도록 지시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튀어오르는 진흙 파편들이 그녀를 위협했지만 이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뱀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진흙탕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포복 자세는 교범에 나오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낮았으며 진흙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원들의 시선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과 무시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조차 버거워하는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저 왜소한 여자가 단순한 행정 장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도 그녀는 퍼져 눕지 않고 장비를 점검하거나 다음 코스를 숙지하는 등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강도진의 추종자들조차도 독종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고 강도진의 입지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초조해진 강도진은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기로 작정하고 이지연에게 지급될 나침반을 미리 고장난 것으로 바꿔치기해 놓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해 산속의 목표 지점을 찾아야 하는 이 훈련에서 나침반이 없다면 조난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는 이지연이 산속을 헤매다 구조 요청을 하거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해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지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강도진은 상황실 모니터를 보며 그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지연은 고장난 나침반을 확인하자마자 미련 없이 주머니에 넣고 밤하늘의 별자리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전 학교 시절부터 습득해온 천문 항해술과 지형 암기 능력을 바탕으로 나침반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냈다. 그녀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며 최단 루트를 개척했고 멧돼지나 뱀이 나올 법한 수풀 속을 망설임 없이 뚫고 지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쫓는 야생동물처럼 빠르고 은밀했으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듯한 직관력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지연은 제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평가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상황실에서 무전 보고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산속을 헤매기는커녕 1등으로 도착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다. 복귀한 이지연은 강도진에게 고장난 나침반을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장비 관리가 엉망이더군요. 강 상사. 실전이었으면 당신은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강도진의 가슴에 꽂혔다. 다음 날 진행된 대테러 사격 훈련에서 강도진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비열한 꼼수를 계획했다. 그는 시가지 전투 훈련장인 키라우스 진입 작전 브리핑에서 이지연에게만 인질과 테러리스트의 식별 표지 변경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 원래는 붉은색이 테러리스트, 푸른색이 인질이었으나 훈련 직전 그는 대원들에게만 반대로 변경되었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지연이 훈련 도중 인질을 사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대원들은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강도진은 실전에서 통신 두절 상황을 가정한 거다. 알아서 판단하게 놔둬라며 묵살해 버렸다. 이지연이 이끄는 팀이 키라우스 진입을 준비할 때 강도진은 통제실 유리를 통해 그녀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총성이 울리고 인질 타겟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그는 이지연이 당황하여 얼굴을 감싸쥐고 좌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입 신호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고 이지연은 선두에 서서 권총을 뽑아들고 키라우스 내부로 진입했다.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표적들이 튀어올랐고 그녀의 총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강도진은 그녀가 붉은색 표적, 즉 이번 변경 사항에 따르면 인질인 표적을 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지연은 찰나의 순간 멈칫하더니 놀랍게도 붉은색 표적이 아닌 푸른색 표적, 즉 테러리스트의 미간에 정확히 2발씩 총알을 박아 넣었다. 그녀는 변경된 규칙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의 색깔이 아닌 표적이 들고 있는 무기 형상을 보고 적을 식별한 것이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예술에 가까웠는데 이동간 사격임에도 불구하고 탄착구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안에 모여 있었고 인질 표적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하나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기계적인 음성으로 클리어를 외쳤고 뒤따르던 대원들은 그녀의 엄청난 반응 속도와 사격술에 혀를 내둘렀다. 통제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도진의 입은 떡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색깔 따위의 속임수는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과 실전 경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킬하우스 밖으로 나온 이지연은 헬멧을 벗으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대원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경이로움에 찬 시선을 보냈고 일부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다. 강도진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자 이지연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표적 식별 훈련 방식이 너무 유치하더군. 색깔 놀이로 아군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테러리스트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색종이를 들고 있지 않아. 그녀는 강도진의 얕은 수작을 꿰뚫어 보고 비웃어 주었다. 그날 저녁 샤워장에서는 온통 이지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는데 병사들은 그녀를 괴물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며 흥분했다. 야, 봤어. 그 반응 속도 진짜 사람이 아니야. 강상사님이 쳐놓은 함정을 다 피해가잖아. 솔직히 좀 멋있지 않냐? 아무 말 없이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강도진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대원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탈의실 구석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질투로 몸을 떨었고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궁지에 몰린 강도진은 이제 이지연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 운영비 횡령 장부를 조작하여 이지연에게 덮어씌울 계획을 세우거나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어 흠집을 낼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는 이지연이 이미 자신의 모든 비리 행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가 움직일 때마다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냥꾼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멍청한 멧돼지는 스스로 덫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은 전체 조회를 소집하고 대원들 앞에서 새로운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방부 주관 전술 평가 대회를 위해 우리 팀이 시범 부대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팀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그녀의 말에 대원들은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도진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평가 대회 당일 결정적인 사고를 쳐서 팀을 와해시키고 그 책임을 이지연에게 물을 사악한 계획을 꾸몄다. 그날 오후 강도진은 은밀히 탄약고 관리병을 불러내어 시뮬레이션 탄환 박스에 실탄을 섞어 넣으라는 미친 지시를 내렸다. 관리병이 기겁하며 거절하려 하자 강도진은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협박했고 결국 관리병은 떨면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범죄 행위였지만 눈이 뒤집힌 강도진에게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훈련 도중 오발 사고가 발생하면 이지연이 관리 소홀로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이미 탄약고 CCTV를 해킹하여 그들의 밀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속의 강도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을 넘었군 강도진.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마저 스스로 버리다니.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끼며 이제는 법과 규정이 아닌 피와 폭력으로 그를 심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다가오는 전술평가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보안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작전명 뱀 사냥 지금부터 개시한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도주로를 차단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겠습니다. 캡틴이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깊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훈련장 한가운데 이지연은 홀로 서서 비를 맞으며 내일 있을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빗방울조차 피해가는 듯했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타올랐다. 내일 강도진은 자신이 암컷 뱀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사실은 이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음을,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한 끼 식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흩어졌다. 기대해라, 강상사. 내일이 내 군 생활의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시가지 전투 훈련장은 폐타이어 타는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낯빛 하늘 아래 앙상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서늘하게 서 있었다. 오늘 진행될 훈련은 일반 공포탄이 아닌 통증을 극대화하여 실전의 공포를 재현하도록 설계된 고위력 시미션탄을 사용하는 근접 전투 훈련이었다. 이 탄환은 방탄조끼 위를 타격해도 뼈가 울릴 정도의 충격을 주며 맨살에 맞으면 피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어 대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이지연 대위는 훈련 시작 전 대원에게 안전수칙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영웅 심리를 버리고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도진 상사의 생각은 전혀 달랐는데 그는 이 훈련이야말로 이지연의 소극적인 지휘 스타일이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대원들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보내며 팀장의 명령보다 자신의 현장 판단을 따를 것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냈다. 전술이라는 건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현장의 냄새를 맡는 놈이 왕이지.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낄낄거리며 속삭였고 대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면서도 오랜 기간 자신들을 지배해온 강도진의 위압감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작전 브리핑 시간. 이지연은 건물 구조도를 가리키며 신속함보다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파이 슬라이스 기법을 활용한 진입 작전을 수립했다. 그녀는 각 포인트마다 사각지대를 지으며 천천히 전진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 대원들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석적인 전술이었다. 강도진은 브리핑 내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노골적으로 하품을 해대거나 군화를 바닥에 끌며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지연의 작전이 겁쟁이들의 방식이라며 속으로 비웃었고 자신이 보여줄 다이내믹 엔트리야말로 707의 기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진입 개시. 이지연의 무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두조가 현관문을 폭파하고 연막탄을 투척하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계획대로라면 포인트맨이 좌우를 확인하고 후속 대원이 차례로 들어와야 했으나 선두에 섰던 강도진은 갑자기 수신호를 바꾸며 소리를 질렀다. 돌격 싹 다 밀어버려. 그는 이지연의 명령을 묵살하고 대원들을 무방비 상태의 복도로 내몰았고 당황한 대원들은 얼떨결에 그의 뒤를 따라 무작정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돌진이었다. 매복해 있던 대항군 역할의 선배 기수들은 이 어설픈 먹잇감들을 놓치지 않았고 십자포화가 쏟아지며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대원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시미션 탄이 갑옷과 헬멧을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강도진 역시 허벅지와 옆구리에 탄을 맞고 비틀거렸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욕설을 내뱉고는 무작정 총을 난사했다.
전술적인 엄폐나 사격 통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길거리가 싸움판 같은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았다. 후방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이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즉시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고 훈련 상황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훈련장을 날카롭게 찢었다. 상황 종료, 전원 1층 로비로 집합. 그녀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발 직전의 화라산 같은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대원들은 온몸에 붉은색과 푸른색 페인트 자국을 훈장처럼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절뚝거리며 로비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정예 특수 부대라기보다는 패잔병들의 초라한 행색에 가까웠다. 로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헬멧을 벗은 대원들의 얼굴에는 땀과 페인트가 뒤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지연은 단상도 없는 바닥에 서서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전투복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 그녀는 강도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강상사 브리핑 때 하달한 작전 명령과 현장 기동이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그녀의 질문은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것이었지만 그 울림은 로비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강도진은 허벅지의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지지 않으려는 듯 턱을 치켜들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현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적이 매복하고 있는데 캔뱅이처럼 기어가는 건 다 죽자는 소리 아닙니까? 기세로 제압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실수와 불복종을 현장 판단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포장하려 들었다. 주변의 대원들은 강도진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내심 경악했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팀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지연은 헛웃음을 참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강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세, 그 기세의 결과가 이건가? 팀원 전원 사망 판정. 이것이 네가 말하는 707의 방식인가? 그녀는 주변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너의 그 오만하고 멍청한 판단 때문에 실전이었다면 오늘 내 부하들은 모두 시체 가방에 담겨 집으로 돌아갔을 거다.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건 용기가 아니라 반역이다. 그녀의 비판은 정확하고 예리해서 강도진의 뼈를 때리는 듯했다. 강도진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해 왔는데 새파랗게 어린 여자 장교가 부하들 보는 앞에서 자신을 훈계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된 그는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 이지연, 내가 전쟁을 알아. 책상머리에서 펜이나 굴리던 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우린 몸으로 뛰는 놈들이라고.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우리는 피 흘리며 싸웠어. 로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대원들은 강도진이 팀장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라 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하극상이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더 다가가 이지연을 위협하듯 내려다보며 그동안 품고 있던 저열한 열등감과 혐오감을 폭발시켰다. 너 같은 게 팀장이랍시고 설치니까 부대가 이 모양인 거야. 본부놈들이 예쁜 인형 하나 보내주니까 기고만장해서는. 이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폭언을 다 받아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더 이상 뱉어낼 말이 없을 정도로 흥분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강도진은 그녀의 침묵을 공포로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원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게 어떻게 707에 왔겠어?
윗분들 앞에서 뱀처럼 살살 꼬리나 쳤겠지. 이 바닥은 호랑이들이 사는 곳이야. 너 같은 암컷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을 곳이 아니라고 당장 꺼져. 이 재수없는 뱀 같은 년아.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 속에 담긴 경멸과 모욕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공간을 베었다. 암컷 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이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도 슬픔으로 젖어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절대적인 무무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벨트를 풀어 옆에 있던 대원에게 건넸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식 리추얼처럼 엄숙하고 느릿했다. 강도진 상사. 이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부드러워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 계급장을 떼고 남자 대 여자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 말인가 군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끝을 보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그녀는 강도진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가는 초대장을 내밀었다. 대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지켜보았다. 강도진은 그녀의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가슴을 펴고 덩치를 부풀렸다. 그래 계급장 떼고 붙자고 하면 도망갈 거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증명해봐. 네 그 뱀 같은 현올림 말고 진짜 실력으로 말이야. 지는 쪽이 이 부대에서 영원히 꺼지는 걸로 하지. 어때? 그는 자신이 육탄전에서 진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제 무덤을 파는 제안을 덥석 물었다. 이지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였다. 좋아, 조건은 받아들이지. 장소는 여기 지금 당장이다. 규칙은 없다. 한 명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그녀는 전투복 상의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며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행정장교의 것이 아닌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피를 묻혀온 살슈의 살기였다.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원형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강도진은 우지끈 소리가 나도록 목을 꺾으며 몸을 풀었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후회하게 해주지. 여자라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각오해라. 얼굴이 뭉개져도 울지나 마라.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한 태도로 이지연을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이지연이 단순히 특수부대 장교가 아니라 정보사령부 산하비밀공작 부대에서 인간 병기로 개조되다시피 훈련받은 인간 흉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지연은 강도진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고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며 몸의 밸런스를 맞췄다. 그녀의 눈은 강도진의 급소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있었다. 목명치, 관자놀이, 무릎 관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살상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뱀이라고 불렀나?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보여주지. 뱀이 어떻게 사냥감의 숨통을 조이고 뼈를 부러뜨리는지, 그 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며 폐공장 지붕을 요란하게 때렸지만 로비 안의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강도진이 고함을 지르며 거대한 곰처럼 이지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고 이지연은 찰나의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폭풍은 시작되었고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707 부대의 전설이 될 처절한 교육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강도진의 거대한 주먹이 묵직한 파열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을 때 좁은 로비 안에는 순간적인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듯했다. 그의 주먹은 이지연의 얼굴을 노리고 정확하게 날아들었지만 타격음 대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지연은 발을 떼지 않고 상체만 유연하게 뒤로 젖혀 깻잎 한 장 차이로 그의 공격을 피했고, 그 동작은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기괴하고 부드러웠다. 강도진은 자신의 주먹이 허무하게 빗나가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비틀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 이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이지연은 상대가 균형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손날을 세워 강도진의 겨드랑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윽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강도진의 오른쪽 팔이 마비된 듯 축 늘어졌고,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불쾌한 전기 충격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경을 노린 정밀한 공격이었다. 이지연은 공격 후 즉시 거리를 벌리지 않고 오히려 바짝 붙어서며 뱀이 먹잇감에 몸을 휘감듯 강도진의 사각지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당황한 강도진은 남은 왼팔을 휘두르며 거칠게 반격했지만 이지연은 이미 그의 공격 궤도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가볍게 쳐내어 궤도를 틀어버린 뒤 회전력을 이용한 팔꿈치 공격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턱 막힌 강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고통으로 인해 허리가 절로 굽어졌다. 이것은 체급이나 근력의 싸움이 아니라 인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대원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특수부대 상사가 자신보다 체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여성 장교에게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연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고, 모든 동작이 살상과 제압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냉정한 눈으로 다음 타격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오기와 분노로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고통을 무시하고 다시금 이지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기술 따위는 버리고 오로지 덩치와 힘으로 그녀를 짓누르려는 듯 곰처럼 팔을 벌려 덮쳐왔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가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낮게 구르며 그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오금쟁이를 강하게 걷어찼다.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강도진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는 굴욕적인 자세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지현은 무릎 꿇은 강도진의 뒤로 순식간에 이동하여 그의 목덜미를 잡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겨우 이 정도인가, 호랑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이빨 빠진 고양이만도 못하군. 그녀의 목소리는 전투 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모욕감은 강도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강도진은 뒤를 돌아보며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이지연은 이미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꺾고 있었다. 아, 강도진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이지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린 채 체중을 실어 눌렀고, 강도진의 얼굴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녀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각도로 고통을 주며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강도진이 발버둥 칠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고,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지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강도진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말한 뱀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똑똑히 봐라. 뱀은 시끄럽게 짖지 않아 조용히 숨통을 끊을 뿐이지.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안에는 강도진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도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계집애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사신처럼 보였다. 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아무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처형식에 가까운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이지연은 강도진을 잠시 놓아주는 듯 하더니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다시 한번 로우킥으로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이미 심이션탄에 맞아 부상당했던 부위를 정확히 타격당한 강도진은 다리가 풀려 다시 바닥을 뒹굴었다. 이지연은 그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는 척 희망 고문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의 육체와 정신을 붕괴시키고 있었다. 강도진은 이제 싸울 의지를 잃고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헐떡거렸지만 이지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는 대신 손가락을 펴서 찌르기 자세를 취했는데 그것은 훈련된 살인 병기들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살려달라고 빌어볼 텐가 아니면 끝까지 호랑이 흉내를 내며 죽을 텐가. 그녀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강도진은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군인 간의 대결에서 흉기를 꺼내는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불명예였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은색 칼날이 번뜩이자 대원들이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칼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상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음을 확인한 심판자의 미소였다. 강도진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지만 그 동작은 공포와 흥분으로 인해 너무나 크고 엉성했다. 이지연은 칼날이 닿기 직전 상체를 숙여 품으로 파고들었고 동시에 양손으로 그의 팔목을 감싸 쥐었다. 어리석군. 그녀의 짧은 말과 함께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고 강도진의 손목뼈가 꺾이며 칼이 허공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무기를 잃은 강도진은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이지연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강도진의 목을 팔로 감아조르기 시작했고 스탠딩 리어 네이키드 초크가 완벽하게 들어갔다. 경동맥이 압박되자 강도진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다가 점차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허공을 휘적거리며 이지연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팔은 강철 족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산소가 차단되면서 강도진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뇌리에 엄습했다. 이지연은 그가 기절하기 직전까지 조르기를 풀지 않고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기억해라. 너를 살려주는 건 내 자비심이 아니라 군법 때문이다. 내 목숨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몽롱해지는 강도진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이 작은 여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동안 자신이 부려왔던 객기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힘이 빠진 강도진의 팔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강도진이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거칠게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강도진은 컥컥거리며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기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침과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호랑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지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기는 강도진을 지나 얼어붙어 있는 대원들을 향했다. 상황 종료. 이지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그제야 대원들은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장갑을 주워 털며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대원들에게 말했다.
전장에서는 계급도 성별도 체급도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실력과 냉철한 판단만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방심의 대가다. 그녀의 훈시는 그 어떤 교범보다 강력하게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쓰러져 있는 강도진을 향해 의무병이 달려가려 하자 이지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놔둬. 제 발로 일어나게 해. 패배의 맛을 끝까지 씹어 삼켜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그녀의 명령은 냉혹했지만 그 속에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더 처절한 굴욕을 주려는 의도인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도진은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주저앉았다. 대원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강도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을 지배해왔던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들어섰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지연은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낙하산 장교나 암컷 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이끌고 지옥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휘관이자 괴물이었다. 이지연은 마지막으로 강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약속은 지켜라, 강상사. 네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게 군인이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젖은 바닥을 비추었지만 강도진이 앉아있는 곳은 여전히 짙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아드레날린이 해소되면서 오는 신체적 반응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내 하나를 삼켰다. 강도진의 주먹을 막아낼 때 입은 미세한 골절상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지휘관은 아파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자리였기에 그녀는 고통마저도 침묵 속에 묻어버렸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져 있던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서 파일을 열었다. 원래는 강도진의 비리 증거를 첨부하여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삭제 버튼을 눌렀다. 법으로 심판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한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이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굴복하여 자신의 개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707 부대의 주인은 바뀌었고 이제부터 진짜 개혁이 시작될 것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그친 연병장에는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절도 있었으며 눈빛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다. 이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에 손을 댔다. 이제야 좀 군대다워지겠군. 그녀는 뱀처럼 차가웠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 이지연으로서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도진은 무너졌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도진 상사와의 결투가 있었던 날 이후 707 특수임무단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부대를 지배하던 것이 강도진이 만들어낸 폭력적인 공포와 강압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긴장감은 이지연 팀장에 대한 경외심과 철저한 규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병사들은 복도에서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걸었고 마주치는 선임들에게 하는 경례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절도 있게 변해 있었다. 의무실 신세를 지고 나온 강도진은 퉁퉁 부은 얼굴과 깁스를 한 팔로 막사에 복귀했지만 그를 대하는 대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한때 그를 왕처럼 떠받들던 추종자들조차
슬금슬금 그의 눈을 피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리에서 도태된 우두머리 수컷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막사구석에서 이를 갈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부대 내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착각하며 몇몇 부사관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이지연에 대한 음모를 다시 꾸미려 했다. 야, 너희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그 계집애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시 판을 짜면.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부하들의 표정은 곤혹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그들은 이지연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고 패배한 늙은 호랑이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강도진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피해야 할 시한폭탄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이지연 대위는 전대원을 강당으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단순한 조회나 훈시가 아닌 긴급 지휘관 회의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소집이었기에 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강당에 모여들었다. 단상에 오른 이지연의 뒤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 수사관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대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붕대를 감은 강도진이 절뚝거리며 들어왔고 그는 헌병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멈칫거렸다. 이지연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그러나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명료한 목소리로 강도진을 단상 앞으로 불러세웠다. 강도진 상사 본부 중앙에 서라. 이지연의 명령에 강도진은 주저하다가 억지로 발을 끌며 앞으로 나갔다. 이지연은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는데 그곳에는 강도진이 지난 3년간 저지른 횡령 내역과 부식비 착복 그리고 하급자들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영수증 사본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까지.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이었다. 강도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객석에 앉은 대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그들은 강도진이 거칠기는 해도 부대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나 실상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대원들의 밥값까지 건드린 파렴치한이었던 것이다. 이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강도진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너는 단순히 무능하고 오만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으며 전우들의 등골을 빼먹은 기생충이었다. 네가 그토록 강조하던 강한 군대가 고작 횡령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나. 그녀의 일갈은 강도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조차 산산조각 냈다. 강도진은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겁니다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지연은 그가 횡령한 돈으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CCTV 영상까지 재생하며 그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대원들의 눈빛은 이제 실망을 넘어 경멸로 바뀌어 있었고 강도진은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떨구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단상 아래로 내려와 강도진의 양팔을 결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도진 상사 군형법 위반 및 횡령 특수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강당의 정적을 갈랐고 강도진은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지연을 올려다보며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이지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강도진은 이제 처리 완료된 폐기물에 불과했다. 끌려나가는 강도진의 뒷모습은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실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강도진이 끌려나간 후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지연은 대원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우리 부대의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다. 누군가는 전우를 고발했다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주는 것은 전우회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대원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들은 그동안 강도진의 비위를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지연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부대에 심어주고 있었다. 이제부터 707J팀은 다시 태어난다. 능력 있는 자는 대우받을 것이고 노력하는 자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나태하고 부정한 자에게는 내 이름과 계급을 걸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이지현의 선언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냈고 대원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억눌러왔던 유능한 부사관들을 호명하여 임시 팀장과 분대장 직책을 맡겼고 훈련 일정과 보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공포정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의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지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대화에는 조롱이나 의심 대신 존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와, 진짜 소름 돋았다. 횡령 자료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진짜 비상하네. 솔직히 강 상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좀 군 생활을 만나겠어. 병사들은 이지연이 보여준 철저한 준비성과 냉철한 실행력에 혀를 내둘렀고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모인 대원들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군복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눈빛은 살아있었으며 대열은 오와 열이 칼같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지연이 단상에 나타나자 대원들은 지시가 없었음에도 일제히 우렁찬 함성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가짜 충성심이 아니라 리더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경의의 표시였다. 이지연은 그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딱딱했던 표정을 조금 풀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본격적인 훈련이 재개되자 이지연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위험한 훈련의 선두에 서서 대원들을 이끌었다. 레펠 강화 훈련에서는 가장 먼저 헬기에서 뛰어내렸고 사격 훈련에서는 백발백중의 시범을 보이며 교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은 병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대원들은 팀장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퍼질 수는 없다는 오기로 악착같이 훈련에 임했다. 부대 내의 부조리와 악습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이지연은 익명소원 수리함을 설치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었으며 불필요한 집합이나 얼차려를 엄격히 금지했다. 대신 실전에 필요한 전술 연구와 체력 단련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도진 시절에는 눈치 보느라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숨은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은 수직 상승했다. 707 2팀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닌 정밀하게 조율된 살인기계와 같은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지연에게 붙여졌던 암컷 뱀이라는 별명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 별명은 모욕이 아니라 적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고 아군에게는 냉철한 판단력을 제공하는 전장의 여왕을 상징하는 은어가 되었다. 타 부대원들이 그 별명으로 그녀를 비아냥거리려 하면 이 팀 대원들이 먼저 나서서 너희 따위는 우리 대장님 눈빛만 봐도 오줌 지릴 거리라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들의 자부심이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연은 팀장실에서 야근을 하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병장 구석에서는 자발적으로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도진의 명패가 치워진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올려놓았다.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책임감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늑대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더 강해져야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오는 국방부 전술평가 대회뿐이었다. 그곳에서 707 J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과제였다. 이지연은 서랍에서 작전 계획서를 꺼내 펼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여주지, 우리가 어떤 괴물들인지.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뿌리가 내리듯 이 팀은 이지연이라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 집단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주관 최정예 특수부대 전술평가 대회가 열리는 훈련장은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부대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바람에 거칠게 펄럭이고 있었다. 육군 특전사 해군 UDT-C1, 공군 CCT 등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특수부대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707 특임단 J팀은 유독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대 내의 문제아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최근 지휘관 교체와 상사의 구속이라는 큰 내홍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부대원들은 이 팀이 과연 제대로 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그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수 연발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대기석에 도열해 있는 이 팀 대원들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과거에 산만하고 거들먹거리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검은색 대테러복 위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으며 주변의 소음이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 대열의 가장 앞에는 이지연 대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번 평가의 시나리오는 도심지 내 다중이용시설에 테러리스트가 난입하여 화학 무기를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최고 난이도의 복합 전술 작전이었다. 제한 시간 내에 테러리스트를 전원 사살하고 화학 무기를 해제해야 하며 인질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작은 실수 하나가 작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연은 작전 브리핑을 위해 모인 대원들에게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고 대원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장비를 점검하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작전 개시 신호인 붉은색 연막탄이 터지자마자 이 팀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격조가 신속하게 고지를 점령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동안 도립조는 은밀하고 빠르게 건물 외벽을 타고 침투 경로를 확보했다. 과거 강도진이 지휘하던 시절에 요란하고 과시적인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오르며 적의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 심사위원석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장성들은 그들의 놀라운 침투 속도와 은밀성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전광판의 점수는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이지연과 도립조는 복도를 클리어해 나가며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과 매복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이지연은 선두에서 수신호만으로 대원들을 지휘했는데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대원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하여 사각지대를 지우고 적을 제압했다. 좁은 통로에서의 교전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완벽한 화망을 구성하여 대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수많은 반복 숙달과 서로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팀워크였고 그 중심에는 이지연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의 하이라이트인 중앙 홀 진입을 앞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항군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 중화기를 거치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전술 교범대로라면 연막을 치고 우회하거나 지원 사격을 요청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화학 무기 타이머가 작동할 위험이 있었다. 이지연은 찰나의 순간 판단을 내렸고 무전을 통해 대담한 작전을 하달했다. 3초 뒤 섬광탄 투척과 동시에 정면 돌파한다. 1분대가 시선을 끄는 사이 내가 직접 타격한다. 그것은 지휘관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대원 중 누구도 토를 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섬광탄의 폭음과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백색광이 홀을 덮쳤고 그 혼란을 틈타 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며 적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이지연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돌진하여 중화기 사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CCTV 화면으로도 잔상을 남길 정도였고 그녀는 권총 2발로 사수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한 뒤 즉시 몸을 돌려 후방의 적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뱀이라는 별명처럼 적의 방어선을 휘감고 들어가 숨통을 끊어 놓았다. 홀을 장악한 후 폭발물 처리반이 화학 무기를 해제하는 동안 이지연은 남은 테러리스트들의 잔당을 소탕하며 현장을 통제했다. 인질 역할을 맡은 마네킹들은 단 하나의 스크래치도 없이 안전하게 확보되었고 대항군은 전멸 판정을 받았다. 작전 완료, 현장 클리어. 이지연의 차분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훈련장 스피커에서는 작전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전광판에 표시된 기록은 역대 평가대회 중 가장 빠른 클리어 타임이었고 사격 정확도와 전술 수행 점수 모두 만점에 가까운 경이적인 성적이었다.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이 팀 대원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와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헬멧을 벗은 이지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원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그동안의 고된 훈련과 마음고생을 한 번에 씻겨주는 듯한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젖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거머쥔 영웅들이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이지연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 부대 표창과 함께 개인 최우수 지휘관상을 수여받았다. 그녀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자 연병장에 모인 수많은 군인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관중석 한편에서는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저 여자가 진짜 그 독사 이지연인가 괴물 같은 부대를 만들어 놨군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707의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부대 회식 자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원들은 이지연에게 술잔을 권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 고참 부사관이 술잔을 들고 일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팀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여자라고 그리고 낙하산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팀장님이야말로 저희가 기다려왔던 진짜 리더라는 것을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짐승이 아닌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다른 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숙연하면서도 훈훈하게 무르익었다. 이지연은 술잔을 비우고 대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건 너희들이다.
나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고 그 길을 달린 건 너희들의 두 다리와 심장이었다. 오늘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너희들의 것이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대원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충성 이지연 팀장님을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녀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부대에 완전히 녹아들었음을,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다. 몇 달 뒤 군사법원에서는 강도진 상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고 그는 횡령과 가혹행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조치를 받게 되었다.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으며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암컷 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의 몰락은 군 내부에서도 큰 경종을 울리며 부정부패 척결과 올바른 지휘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훈련장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707 J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신입 대원들이 들어오면 선임들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지현 팀장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군기를 잡았. 야, 너 우리 팀장님 별명이 뭔지 아냐? 독사야, 독사. 눈 한번 마주치면 오금이 저릴 거다. 강도진이라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무용담 속에서 이지연은 공포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녀가 훈련장에 나타나면 신입 대원들은 잔뜩 긴장하여 얼어붙었지만 그 눈빛에는 동경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우수 특수 임무대라고 새겨진 부대 표창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창백하고 날카로웠던 인상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한층 더 깊고 여유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시련과 투쟁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부대 내에 긴급 호출 방송이 흘러나왔다. 실제 상황. 전 대원 즉시 출동 준비. 이지연은 반사적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투복 상의를 걸쳐 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상의 평온함을 지우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단도를 꺼내 허리춤에 차고 베레모를 눌렀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장송곡이자 승전가처럼 들렸다. 복도로 나오자 완전 군장을 갖춘 대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들의 맨 앞에 서서 짧게 명령했다. 가자. 사냥할 시간이다. 대원들은 우렁찬 복창과 함께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향해 함리를 풀고 돌진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707 특임단 J팀.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여왕 독사 이지연.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 어떤 적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붉은 석양이 비장하게 타오르고 있었다.